자, 기초 간호학 계열에서 기초 영양이고요. 우선 6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에 무기질에 물까지 들어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를 내는 거죠. 조절을 하다. 여러분 몸에 조절을 하는 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물이에요. 조절을 합니다. 구성, 여러분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과 지방과 무기질과 물이다. 네, 요 정도. 자, 여러분을 쭉 짜면 물이에요. 그죠? 네. 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요, 우선 체액을 조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고 삼투압을 유지시키고 영양소 흡수나 운반, 노폐물 배설을 한다. 자, 우리 몸에서 배설 기관은 어디라고요? 비뇨기, 그쵸? 비뇨기계입니다. 하루에 수분 얼마나 봐요? 보통 2.5리터 정도, 2에서 2.5리터 정도 본다라고 했었어요. 몸의 60에서 70%나 차지하는 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수분이고요. 성인 1을 2에서 한 2.5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물이 부족하다라는 건 뭘 뜻한다? 탈수. 그럼 물이 많다는 부족. 그럼 몸에 물이 많다는, 자, 가장 먼저 바이탈산에서 어떤 게 변화가 온다고? 혈압.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대 영양소를 한번 요약해 드리는데요. 탄수화물 몇 칼로리? 4칼로리. 근데 얼마나 몇 퍼센트나 차지해야 돼? 65%인데 제가 여기 퍼센테이지를 써놨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가끔 60이라고 하고 틀린 걸로 나옵니다. 네, 65입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는 저탄이거든? 그게 60%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서 2번이나. 그래서 제가 이 퍼센트 옆에 써놓은 이유예요. 단백질은 몇 칼로리? 4. 자, 15%만 차지하면 되고요. 지방은 9예요. 칼로리가 굉장히 높죠. 그죠? 20%가 차지됩니다. 자, 우선 탄수화물부터 보면요. 우리 몸의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에요. 내 세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은 뭐다? 포도당.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건 해부학에서 나왔고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됩니까? 글리코겐. 자, 글리코겐은요, 간, 근육,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요. 탄수화물 소화하는 거는 구강에서 엉엉엉엉, 타액에서 뭐요? 프티알린. 네, 그 다음에 췌장에서는 아밀라제. 체중 흡수 형태는 뭐라고? 포도당. 이렇게요. 자, 단백질입니다. 세살아 솔솔, 나 지금 면역 떨어졌어. 다 뭐야? 단백질. 조직 수선 및 조직이고 항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나 요새 몸이 너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은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고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탄수화물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럼 얘네를 뒷받침해주는 비타민을 먹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단백질의 배설물이 뭐예요? 바로 질소. 자, 그러면 소변으로 정상적으로 빠지게 되는 건 누구죠? 요소, 요산, 크레아틴인 별표. 자, 그러면 이번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단백질의 결핍증, 콰시오커. 난민들에게 흔하다.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콰시오커라고 부르고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거는 위에서는 우리가 펩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펩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위산이 필요하고, 하나 더, 펩시노겐이 있어야 합쳐서 펩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은 펩신을 만들지를 못해서 단백질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끔 이 위산 분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췌장에서는 트립신이요. 췌장 트립신. 체중 흡수 형태는 뭐라고요? 아미노산. 그러면 맞아, 우리 간성호소 환자 단백질 제한했어. 뭐 때문에? 암모니아, 그 노폐물이거든. 이렇게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건 세살 솔솔하고요. 우리 몸의 흡수 형태는 아미노산인데 그 찌꺼기가 암모니아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이에요. 열량이 높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되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탄수화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안 되고 조금 더 필요해. 그렇다면 열량 자체를 끌어올린다면 지방 시기를 늘리는 겁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 4개 시작! A, D, E, K. 맞습니다. 얘는요, 지방은 천천히 흡수돼요. 그래서 우리 어느 환자 대표적인 게 누구지? 덤핑 신드롬 환자는 고지방식이 천천히 흡수되죠.
자,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덤핑 신드롬 환자 무슨 식이라고? 고지방식이 한 번 더. 자, 췌장에서는 뭐가? 리파제가. 췌장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췌장의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그 다음에 단백질은 트립신, 지방은 리파제, 패키지로 3개 동시에 외워야 합니다. 간에서는 뭘 만들죠? 담즙. 그러면 이걸 농축해서 배설하는 건 누구지? 담낭. 그렇죠. 지방을 유화시킵니다.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요. HDL은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식물성 기름이고 LDL은 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사용해서 고체를 띱니다. 동물성 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드셔야 되는 건 HDL입니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 한번 볼게요. 얘는 물에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용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지방과 함께 림프에서 흡수되며 과량 섭취 시에는 배설도 안 되고 간과 지방에 계속 쌓여서 독성을 일으키는 게 ADEK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A는 부족하면 결핍증이 뭐죠? 야맹증, 눈에 관련된 거고, D는 구루병. 칼슘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뼈에 관련된 거구나, 결핍증이. 이렇게요. 비타민 E는요, 불임이요. 그리고 빈혈도 일어날 수 있고요. 비타민 K는 출혈 요인이 증가된다. 맞아. 프로트롬빈을 형성해야 돼. 간이 미숙한 신생아는. 그래서 하자마자 비타민 K를 IM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 물에 이번엔 녹아서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섭취 시 혈류를 통해서 흡수되고요. 과다 섭취 시에는 그냥 쭉쭉쭉 나갑니다. 왜? 물에 녹으니까요. 수용성.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비타민 음료 같은 거 또르르르 마시면 소변이 너무 노란데? 이렇잖아요. 수용성이라서 그런 거죠. 수용성 같은 경우에 결핍증을 꼭 배우셔야 되는데 비타민 C를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결핍증은 뭐죠? 괴혈병,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이게 이제 성인간호에서 환자가 지금 수술을 끝났는데 계속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뭐 어떻게 계속 안 좋아졌대. 그때 뭐가 결핍됐냐 이렇게 나왔어. 비타민 C예요. 아스코르브산, 괴혈병이죠. 자,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얘는요, 각기병이고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은요, 구각염이고요. 비타민 B3, 우리 니코틴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얘는요, 성장기나 임산부 수유한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얘가 부족했을 때 오는 증상을 뭐라 부르냐면 펠라그라 3대 증상이라고 불러요. 펠라그라 3대 증상, 비타민 B3, 니코틴산입니다. 자, 3대 증상 시작! 설사, 피부염, 치매.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가 참 애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매에 할머니가 설사를 해서 피부염에 걸렸어.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니코틴산, 니코틴 하면 이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비타민 B6, 피리독신인데 아까 있었던 이소나아지드 장기 복용 시에 결핍되잖아. 그래서 우리 말초신경장애 예방하기 위해서 피리독신 들어갑니다. 비타민 B9, 엽산이에요. 엽산은요, 나 임신했어, 임신 초기야 하고 임신 준비 중이야 그랬을 때 먹는데 그 이유가 모성관에서 뭐라고 나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엽산. 그래서 아기한테 신경관 결손 예방을 위해서 바르고 억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입니다. 코발라민은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악성 빈혈이죠. 근데 위 내적 인자와 결합해서 조혈 기능을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여서 위 내적 인자의 부족이 시험 문제였어요. 성인간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위 내적 인자인 위산이나 얘네가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위 내적 인자가. 그래서 비타민 B12 자체가 아예 결핍되는데요. 그러니까 위궤양 환자, 위가 너무 안 좋거나 위를 아예 절제해냈어. 이 환자한테 올 수 있는 빈혈은 하면 뭐야? 악성 빈혈이야. 아니 그 철분 결핍성 빈혈 아니에요? 그 시기에 관련된 거지. 시험지를 잘 읽으면 그래 시기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위 내적 인자 부족으로 인해서 비타민 B12 부족으로 뭐가 생겨? 악성 빈혈 이렇게요. 자, 무기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슘 하면은 뼈 치약 구성 성분이고요. 혈액 응고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 결핍이 되면 근육 경련이 와요. 그죠? 흡수되는 비타민 D가 필요하고요. 결핍증, 구루병, 골다공증입니다. 자, 이는요, 뼈 치약 구성 성분이고 사실 칼슘과 이는 같이 작용을 합니다.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골절, 골연화증 똑같고요. 소듐, 나트륨이라고 말하죠. 나트륨은요, 여러분의 몸 안에 물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체내 수분 함량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우리 혈압이 높대, 몸이 부었대, 뭐 이런 환자
환자들 나 소변이 못 나간대 죄다 고염이었다가 뭘로 바뀌어? 저염으로 바뀌죠. 무조건 소듐을 낮춰야 한다. 나트륨을 낮춘다 해서 저나트륨식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종유발 혈압 상승입니다. 그래서 구토나 설사할 수 있고요. 이게 너무 부족해도 그렇습니다. 칼륨입니다. 포타슘이에요. 칼륨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데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륨이 너무 과해도 심장이 빵 할 수 있겠죠. 자, 책 삼투압을 조절해서 산염기 조절하고요. 설사, 이뇨제 라식스 투여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별표. 네,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설사 쩍쩍쩍쩍 하고 있어. 이럴 때 어떤 무기질을 확인해야 되냐? 칼륨. 자, 이 환자 라식스 주려고 하는데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칼륨.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칼륨이 또 결핍이 되면 심근 수축력이 뚝 떨어지겠죠. 반대로 이게 너무 치솟아도 심정지가 와. 우리 어제 배웠던 신부전 기억나요? 네, 신부전 환자한테 칼륨이 갑자기 확 증가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시금치 같은 거 데쳐서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네, 염소인데요. 염소는 위에서 염산 생성 시에 필요한데 요게 한번 나왔어요. 영양에서 요게 나왔습니다. 자, 염산을 생성할 때 필요한 게 염소고요. 유산 부족 시에 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소는요, 우리 충치 예방, 그죠? 네,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데요. 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하얀색 얼룩이 생기는 반상치가 부작용입니다. 근데 불소가 너무 없으면 충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불소, 우리가 왜 보통은 불소를 막 많이 하잖아요. 하기도 하고 마시는 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하얀색 얼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반상치라고 부르고요. 불소가 너무 과소하게 없으면 충치가 생기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이오딘, 요오드예요. 요오드 하면 누구야? 갑상샘. 그렇죠. 티록신의 재료겠네. 이렇게요. 그럼 얘는 어디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 다시마나 미역.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우리 또 뒤로 가면 해부학사 배우겠지만 소화 같은 경우는요 다 떨어지죠. 저하증이니까 다 떨어지죠. 지능도 떨어질 수 있고요. 신체 발달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바로 무슨 병이라 불러? 크레틴증.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가 뭐야? 발뒤꿈치에서 뽑는 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기억나시죠? 네, 요겁니다. 자, 성인 같은 경우는요, 저하니까 몸속에 그냥 불을 못 대는 거야. 막 퍽 대지 못해. 이건 항진증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하고, 내 몸에 물이 자꾸 고이네. 그래서 점액부종, 점액수종이라고 부르고요. 혈압이 오르고, 추위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저하증, 점액수종, 점액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철인데요. 얘는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입니다. 헤모글로빈 하는 일은 뭔데? 산소 운반, 적혈구 속에 우리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산소를 운반합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철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비타민 C도 같이 드실게요. 자, 넘깁니다. BMR, IBW, BMI가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어제도 해가지고요. 살짝만 그냥 스치고 갈게요.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몸에서 안에서 알아서 돌아갈래 이때 필요한 열량일 뿐이에요. 여러분 막 뭔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높다 낮다예요. 근데 너무 높다고 한다는 건 뭐지?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막 후청청 막 불을 떼고 있는 거잖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겠지? 그러니까 이 검사하는 대상은 누굴 것 같아? 갑상선 기능. 이걸 검사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있고요. 요 검사하는 당일은요, 뭐 전날도 푹 자고요. 아침에는 어떤 투약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가만히 해야 돼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가만히 이렇게 검사한 게 기초대사량 검사 방법이다. 자, 이상적인 체중인데요. 100분율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 빼기 100에다가 거기다가 곱하기 0.9를 하시게 되고요. 비만도를 봤을 때 표준 체중 지금 나왔잖아. 분의 현재 체중, 여러분의 현재 체중 곱하기 100을 보는데 정상은 90에서 110. 얼추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게 정상이다. 근데 이거보다 숫자가 너무 높으면 나 비만인가 봐. 너무 낮아. 아이고 내가 저체중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MI 같은 경우 체질량 지수는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신장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60이다. 그럼 1.6 곱하기 1.6이 되는 겁니다. 분모가. 자, 분자는요. 여러분의 체중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체질량 지수는요. 18.5에서 22.9까지를 우리가 정상 범위로 보고 있고요. 남자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뭐라 그래? 상완 삼두근이라고. 여기를 딱 짚었을 때, 아우, 너무 많이 나서. 자, 이런 경우는 뭐야? 비만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너무 없어요. 피하 지방의 두께가 너무 얇아요. 기아 상태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식이 종류인데요. 자, 환자가 첫 식이를 시작하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가스 아웃이 되면입니다. 방구뽕. 자, 방구뽕 하면 뭐부터 줘라? 물. 그 다음에 유동식. 그 다음에 연식. 그 다음에 경식. 그 다음에 일반식입니다. 그럼 유동식은 뭐냐면 미음이에요. 졸졸졸졸졸. 말 그대로 흐를 유자야. 그래서 물같이 호로록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미음을 만들 때 물 이만큼의 쌀 몇 개야. 그지? 그러니까 물하고 당 조금이지. 그러니까 장기간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이 부족하게 되겠죠? 자,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여기 들어가는데 편도 절제 수술을 하였다. 이 환자는 어떤 식을 지금 먹어야 되죠? 찬 유동식인데 차가워야 해요. 이게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왜 차가운 걸 먹어야 되죠? 지금 우선 부종 경감, 지혈, 통증 감소. 그래서 차가운 유동식을 먹어야 한다. 나 콧줄로 이제 콧줄 꼈어. L튜브를 꼈어. 그럼 콧줄로 들어가는 것 또한 유동식이다. 근데 이 환자가 먹는 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물에다가 이렇게 탄수화물 조금 한 게 아니라 완전 관급식으로 해서 제공을 되겠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연식은요, 죽이에요. 소화되기 쉽게 부드럽게 조리했고요. 흰죽이나 달걀찜, 잘 익은 바나나도 연식에 속합니다. 자, 경식은요, 빠바바바바바 다진 거예요. 반고형식이에요. 반찬을 다져서 제공해요. 그래서 소화기는 괜찮은데, 씹는 게 문제인 환자들, 혹은, 씹는 거 대신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걸 대신해 주는데 또 소화 자체도 잘 안 되실 때도 이렇게 경식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일반식은요, 그냥 일반 밥이에요. 그런데 뭐 튀기고 너무 자극적인 양념은 제한한 시기를 우리가 일반식이라고 불러요. 탄수화물 몇 퍼센트? 65. 단백질은 15. 지방은 20. 맞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이제 질환에 따른 식이요법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렵다고들 하시는 거기죠. 자, 우선 위장질환부터 한번 볼게요. 소화성 궤양입니다. 급성기 유동식, 회복기 저잔여 시기를 주게 되고, 궤양은 뭐냐면 헐은 거야. 위 벽이 헐었어. 근데 거기다가 시래기국을 막 먹어 그냥 거기 hul끄지라겠지.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래서 저잔여 시기가 되고 저섬유 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단백, 세살은 솔솔 해야 되겠고요. 회복을 도우려면 고비타민, 저지방, 저자극,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고 영양가가 높아야 합니다. 위 절제 수술하고 나면 위가 주머니 모양이 없으니까 뿡 떨어지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빠른 비움 증후군인 덤핑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어떤 시기? 고단백, 고지방, 저탄, 저수분. 그러니까 음식이 천천히 떨어지면 되겠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환자가 앉아서 먹으면 뚝 떨어지니까 눕혀서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보통 왼쪽, 먹고 나서는 오른쪽으로 눕힌다 라고 했었어요. 자, 설사입니다. 설사하고 있는데 막 시래기 먹으면 되는데 안 되지요. 저섬유질 식이고 물과 우선 전해질 보충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콜레라 수분, 우리가 뭐 항상 환자들이 막 엄청 설사를 심하게 한다. 제일 먼저 콜레라다, 뭐 세균성 이질이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수분과 전해질의 공급이 나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름진 음식, 해조류, 발효 음식은 안 된다. 자, 변비가 너무 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고섬유 시기를 해야 되고요. 물을 많이 드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하시고 식사량 자체를 조금 늘려보세요. 무게를 눌러버리게. 그죠? 신장 질환이에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 배설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선 좀 부종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부종이 있다면 그때 수분을 제한한다. 그 다음에 우리 나트륨을 제한하게 된다. 요렇게 만성신부전 환자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구체가 손상을 입었잖아. 단백이 계속 빠지면 더 손상 입으니까 단백질을 조금 제한해서 우리 신장이 조금만 쉬게 할게요. 그래서 저단백이야. 여기서 틀리세요, 여러분이. 자꾸 세사라 솔솔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고단백이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많이 틀리시는 거 있습니다. 당연히 저염이고요. 수분과 인을 조금은 제한을 해야겠고 저칼륨, 포타슘을 조금 제한해야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칼륨은 제때 배출을 못하니까 쌓이게 되면 아까 배웠지. 칼륨은 심장의 수축을 돕잖아. 그런데 몸에 쌓이니까 어떻게 되지? 심장이 이거 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복막을 투석할 때는요, 투석을 통해서 단백이 빠져. 그래서 투석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수혈의 종류는 알부민이 됐던 거지. 혈장, 그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고 적절한 열량 섭취하고 염분은 제한합니다. 혈액을 투석하는 환자들은요, 적절한 단백질, 충분한 열량, 저염, 저칼륨의 수분과 인을 또 제한을 합니다. 자, 고혈압 환자입니다. 우선 물부터 조금 고이지 않게 해주려면 저염일 거고요. 저지방에 저칼로리에 고섬유질. 아니, 저지방은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어떻게 혈압이 올라간 게 혈관의 압력이 상승한 거니까 거기 이물질이 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고지방을 먹게 되면 더 끼겠죠. 그러면 압력이 팍 쳤을 때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칼륨, 소듐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려면 충분한 포타슘을 섭취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간질환입니다. 간질환입니다. 간질이 아니라. 자, 우선 우리 간성운수 시에는 뭐부터 제한하지? 단백질. 왜? 암모니아. 그쵸? 자, 근데요, 일반적인 간 질환 환자는 고단백이에요. 그쵸? 네. 근데 간성운수만 저단백입니다. 별표. 자, 고비타민, 고탄수화물, 저지방. 왜? 간에서 소화를 누구 시키는데? 지방을. 누가? 담즙을. 그러니까 너 쉬어. 그래서 저지방식이다. 간이 쉬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저염을 하는데요. 특히나 간질환 환자분들에게 복수가 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염 시기를 합니다. 자, 심혈관계 질환인데요. 심장아, 난 물이 너무 많이 고이면 나 너무 힘들어. 이래서 저염 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지방 시기 할 거고 고탄수화물 시기를 합니다. 심장의 압력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뿌까뿌까 짜내는데 물이 계속 고이는 거야.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우려성 심부전.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을 거고요. 고혈압, 심근경색증을 미리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편도를 절제했어요. 아까 무슨 시기? 찬 유동식 외에 지혈, 부종 감소, 통증 감소. 자,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는요, 노인 간호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당을 제한한다. 단순당은 지금 당뇨, 저희 어머니도 당뇨이신데 거기서 이제 수박 주스를 매우 좋아하시거든요. 수박 주스. 제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사줘봤더니 그다음부터 수박 주스만 찾으세요. 당이 빡 치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와씨 엄청 좋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수박 주스만 사달라는 거야. 당이 빡 치고 단순당이 그래서 무서워. 얘가 더 가져와 막 이러거든요. 그럼 확 올렸으면 어떻게 돼요? 셔방 스타일로 빡 치고 팍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혈당이 갑자기 단순당을 막 계속 먹이면 성격이 엄마한테 대드는 애가 되는 거야. 단순당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할머니가 대들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해야 되고 저칼로리. 자, 저칼로리면 여러분들 우리 백미가 아니라 그 현미쌀 계속 오래 쪼개지니까 다음 시기 때까지 유지가 가능한데 백미는 빡 쪼개지고 빡 치고 탁 치고 올라가요. 혈당, 그죠? 자, 그다음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좀 제한하셔야 되고 고섬유질 시기 싱겁게 먹으셔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적절한 양의 음식을 천천히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건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자, 당뇨 환자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 별표죠. 당뇨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간호는 무슨 간호도? 발간호. 발톱은 어떻게?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이제 거의 뭐 암호다 암호. 자, 탄수화물에 보면 60%예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65%가 일반적인데 그죠? 60이죠? 저탄이에요. 저탄. 5%밖에 안 줄었는데요. 아유,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탄입니다. 근데 단백질을 올려버렸죠. 15에서 20으로. 아, 고단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지방은 똑같습니다. 자, 고지혈증도 똑같아요. 단순당 제한하고 저칼로리 포화지방산 자체를 제한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술 제한, 충분한 섬유소를 드셔야 되고요. 통풍이 요즘 들어서 많아요, 환자분들이. 저 퓨린 시기를 하셔야 되는데 퓨린을 많이 하면 건 맥주에다 기름진 치킨, 치맥 자꾸 하시면 뼈가 시립니다. 자, 그래서 근데 통풍 환자, 양리학이 아니지만 통풍 환자한테 진통제를 뭐 쓰는지 아세요? 아스피린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 양약 체계도 있어요. 그냥 건새우, 건멸치, 다시마 같은 프로생선 등의 과도한 섭취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퓨린 때문에. 과식과 지방 과잉 섭취 금지, 비만 시 체중 조절.
그렇지 않아요. 여기 관절에 그냥 엄청 아파 죽겠는데 거기서 무게를 눌러버리면 더 아프죠. 그리고 이 손끝 관절 막 이런 데도 굉장히 통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통풍 환자분들이 요새 많아서 튀김에 맥주는 조금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결핵 환자는요, 우선 소모성이에요. 콜록콜록콜록콜록 이렇게 해요. 봐봐. 들이마실 때는 하면 바로 콜록콜록콜록콜록. 자, 어때요? 소모성 질환이죠. 엄청나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라치면 기침이 더 많이 나고요. 또 숨 쉬려고 하면 더 많이 나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열량이 높은 거예요. 고열량입니다. 소모성 질환이다. 고단백, 고비타민, 고지방의 고칼슘입니다. 네, 소모성 질환으로 풍부한 영양 섭취하시고 특히 비타민 C 요게 나왔었어요. 결핵량을 복용 중인 환자이다. 이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추가로 줘야 되는 건 뭐냐? 무기질은 뭐냐? 비타민 C